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의 침착함이 정확한 진단을 만듭니다. 뇌전증 발작 유형별 맞춤 응급 매뉴얼입니다. Q1.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가요? A1.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리 훈련된 의료진이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목격한 일분에서 이 분간의 발작 양상은 주치의가 뇌전증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약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최근 신경과 진료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현대적인 관찰 가이드라인은 바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입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아이나 환자가 다치지 않게 안전을 확보한 직후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어린 소아의 경우 자신의 증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해지거나 까닭 없이 자지러지게 우는 등 미세한 표정과 행동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발작 직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가요? 유발 요인.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뇌파가 왜 흔들렸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수면 상태, 깨어있을 때인지, 막 잠들려던 참인지, 깊은 수면 중이었는지, 혹은 잠에서 막 깬 아침 시간인지 확인합니다. 유발 환경. 번쩍이는 불빛, 광자극, 극심한 피로, 수면 부족, 고열, 혹은 깜짝 놀랄 만한 소음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전조 증상, 환자가 쓰러지기 전 특정 냄새를 맡았다거나 속이 치밀어 오른다고 했거나 갑자기 공포감을 느끼는 등 이상한 느낌을 호소하지 않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이 발작의 시작, 가장 먼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발병 부위, 뇌 어느 부위에서 전기가 잘못 방전되었는지 진원지를 찾아내는 핵심 정보입니다. 시선과 머리의 방향, 눈동자나 머리가 오른쪽이나 왼쪽 중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의식의 유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초점을 잃고 멍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첫 근육의 변화, 몸 전체가 동시에 뻣뻣해졌는지 아니면 한쪽 손이나 얼굴의 한쪽 입술부터 떨림이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졌는지 관찰합니다. 3. 발작의 진행, 몸통과 팔다리의 양상은 어떠한가요? 발작 형태, 발작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강직과 간대성, 몸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는지 강직성, 아니면 리듬감 있게 덜덜 떨리는지 간대성, 혹은 몸에 갑자기 힘이 풀리며 푹 쓰러지는지 탄력성 구분합니다. 얼굴과 호흡, 입술이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호흡이 거칠거나 멈추는지, 입에 거품을 무는지 관찰합니다. 자동증, 오토마티즘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침을 삼키거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적 없이 방안을 배회하는 등의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측두엽 뇌전증의 흔한 특징입니다. 4. 발작 직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없는가요? 발작 후 상태, 발작이 끝난 후 뇌가 지쳐서 회복하는 동안 나타나는 증상 포스트 이클탈 스테이트도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 회복 속도, 발작 직후 바로 정신을 차리는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지거나 한동안 횡설수설하며 혼란스러워하는지 시간을 체크합니다. 일시적 마비와 언어장애, 발작 후 유독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 못하는 토드마비, 토드스 페레시스 현상이 있는지 혹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억 유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뒤 자신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나 발작 직전의 상황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Q2. 발작 시의 대처 방법은 발작형에 따라 다른가요? A1.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목격하면 누구라도 당황하여 섣불리 환자의 몸을 주무르거나 붙잡으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뇌의 비정상적인 정의신호로 발생하므로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현대 뇌전증 진료 지침에서는 과거 부분 발작, 대발작 등으로 부르던 용어를 변경하여 발작의 양상을 더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발작은 2분에서 3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멈추며 뇌도 휴식을 취하므로 매번 응급실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1번 국소성 발작, 과거 부분 발작입니다. 뇌의 일부분에서만 정기적 이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발작입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처가 다릅니다. A. 의식이 유지되는 경우 단순 국소성 발작입니다. 증상, 환자 스스로 한쪽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냄새를 맡는 등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기억합니다. 대처법, 환자 본인도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옆에서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며 조용히 지켜봅니다. 발작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한 물리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B. 의식이 손상되는 경우 복잡 국소성 발작입니다. 증상, 하던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앞을 응시합니다.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자동증,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적 없이 터벅터벅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불렀을 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처법, 절대 환자의 행동을 강제로 억누르거나 붙잡지 마세요. 오히려 환자가 반항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차도 등 위험한 곳으로 걸어간다면 부드럽게 방향만 유도해 줍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보통 수분 소요, 곁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합니다. 2. 전신 발작입니다. 뇌의 양쪽 전체에서 동시에 전기적 방전이 일어나며 기본적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A. 결신 발작, 과거 소발작입니다. 증상, 길을 걷거나 대화하다가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수초간 동작을 멈추고 멍해집니다.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환자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대처법,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물리적인 응급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발작 동안 놓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환자가 당황하지 않게 부드럽게 다시 설명해 주면 됩니다. B. 강직간대 발작, 과거 대발작입니다. 증상,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고 바닥에 푹 쓰러집니다.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다가 강직, 이어서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강하게 떨며 간대, 입에 거품을 물거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대처법 매우 중요합니다. 1. 안전 확보,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말고 바닥에 눕힌 뒤 주변에 뾰족하거나 딱딱한 물건을 모두 치워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겉옷이나 쿠션을 대주어 뇌진탕을 막습니다. 2. 기도 유지, 회복 자세, 구토물이나 침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지 않도록 환자의 몸과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3. 절대 금기. 입안에 숟가락이나 손가락, 수건 등을 절대 넣지 마세요. 치아가 부러지거나 구조자의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떨리는 팔다리를 억지로 꽉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4. 휴식, 다 발작이 끝나고 환자가 깊은 잠에 빠지면 넥타이나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편안하게 자도록 둡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